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은 신문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신문 읽을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문에서 좋은 글을 발견하면 읽어드리니까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목은 단순 소박하지만 독창적 하나의 장르가 된 장욱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이 성황리에 전시 중이다. 전시 제목처럼 작품을 그야말로 진지하게 감상하는 관객의 모습에서 난 그림에 나를 고백하고 나를 발산한다고 했던 그의 진솔한 자기 고백이 제대로 통한 것 같아 고무적이다. 이번 전시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작품은 지난 60년간 오직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 몇의 기억 속에서 구전되다 이번 전시를 통해 발굴된 가족이다. 장욱진이 항상 머리맡에 걸어둘 만큼 애착을 가졌던 작품이자 생애 처음으로 돈을 받고 판매한 작품이다. 아쉬운 마음에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리기도 했다. 1972년작 가족도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 소장. 부인 고 이순경 여사도 생전에 그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고 장녀 장경수는 이 작품을 장욱진의 대표작으로 꼽은 바 있다. 어쩌면 2023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장욱진 회고전이 마지막 기회일지 몰랐다. 작품은 1964년 작가의 첫 개인전을 찾은 시오자와 사다오 씨가 구입해 일본으로 가져갔지만 그가 작품의 행방을 알리지 않은 채 사망해 작품 소재가 불분명했다. 이후 소장가의 아들인 시오자와 슈니치 씨도 그림을 못 찾겠다고 말하며 작품을 찾기 위한 사람들의 방문을 거듭 거절했지만 이번에 겨우 허가했다. 일본 오사카 근교 소장가의 오래된 아뜰리에는 수풀이 무성해 낫으로 길을 만들며 들어가야 했다. 전기도 끊기고 먼지도 수북한 아뜰리에 안에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 포기해야 하나 하는 순간 다락방 낡은 벽장에 눈길이 갔다. 겨우 비집고 들어간 벽장 안, 잔뜩 먼지를 뒤집어 쓴 물건들 사이로 비스듬히 꽂혀있는 작은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손바닥만한 작은 그림 한가운데에 1955년이란 작품의 제작 연도와 함께 장욱진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60년 동안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던 가족이 다시 세상과 만나는 순간이었다. 시오자와 부부뿐 아니라 미술품 운송회사 직원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발견된 작품은 평생 가족 이미지를 그린 장욱진 가족도의 전범이라는 측면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대상이 군더더기 없이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 장욱진의 조형 감각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그의 가족도 중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와 아이들만이 함께 그려진 유일한 사례라는 점도 의미 깊다. 그는 가족, 까치 등 소박하고 서정적인 소재들을 평생 그렸다. 지속성과 일관성은 장욱진 그림의 주요한 특징이다. 큰 키, 헐렁한 옷, 도인 같은 인상 탓에 마음 내키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그림을 그린 화가다. 학창시절 여러 그림 대회에서 수상하며 전도 유망한 미술학도로 일찍이 주목받았고 김환기, 유영국, 이중섭 등과 함께 서양 화단 2세대, 모더니스트 1세대로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양식을 구축했다. 장욱진은 생전에 나는 심플하다는 말을 진언처럼 되뇌었다.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심플해 보이는 화면에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풍부한 서술성이 함축되어 있다. 가볍다면 한없이 가벼울 수도,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 그림이 장욱진 작품이다. 어느 날 이 전시실 초입에 전시된 까치 그림 3점을 바라보던
관람객 한 분이 다가와 각 그림에 등장하는 달이 금음달인지 초승달인지 물었다. 정말 1958년작 까치와 1961년작 까치 그림 속 달의 눈썹 방향이 다르다. 대충 쓱쓱 그린 듯 보이지만 점 하나, 선 하나, 허투루 그리는 법 없이 조형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했던 장욱진 화가이기에 절대로 그냥 그린 것은 아닐 것이었다. 실제 금음달이 그려진 1958년작 까치와 1961년작 새와 나무는 마치 동이 트기 전 어스름이 해가 밝아오는 새벽녘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나무의 형상을 통해 날카로운 펜촉으로 긁어내거나 밝고 깊은 푸른 새벽을 암시하는 색조를 사용하여 설화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1961년작 까치의 경우 유화 물감을 바르고 닦는 과정에서 번지고 스며드는 효과가 그림의 시적 분위기를 더해주며 까치와 나무가 마치 기호화된 상형 문자처럼 병렬로 배치되어 있다. 음력 3, 4일경 뜨는 초승달은 나무의 형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록이 소록소록 살아나듯 나무의 형태를 새싹처럼 묘사했다. 그림을 바라보는 이들의 풍부한 해석은 다시금 장욱진의 그림이 심플하지만 심플하지 않은 그림임을 상기하게 한다. BTS의 리더이자 작품 6점을 선뜻 출품한 소장가 RM도 1989년작 노인을 보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그리신 작품이라 그런지 왼쪽 위에 그려진 초승달이 마치 사후세계로 가는 문의 입구를 묘사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 어떤 장욱진 관련 논문과 책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해석이었다. 장욱진은 재료를 가리지 않는 자유로움과 하나의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작 태도를 보였다. 서양화를 기반으로 동양적 정신과 형태를 가미해 이 두 가지를 무리 없이 융합하고 일체를 이룬 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였다. 장욱진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미술사에 우뚝 서는 독자적 양식을 보여준 화가가 존재했다는 사실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사가 향후 다양한 시각으로 더욱 풍성하게 쓰일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한다. 장욱진은 앞과 뒤가 똑같은 심플하고도 정직한 화가이기도 했다. 장욱진은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노라 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예술과 생활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준 보기 드문 화가였다. 그의 그림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배원정님의 멋진 글이었습니다. 네, 멋있는 화가 장욱진에 대한 작품과 해설, 장욱진의 삶이 참 멋있죠? 네, 장욱진 화가의 작품들 찾아서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